이상하게 생긴 이것이 한국 음식이야. 마늘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있기만 해. 좀 더 먹고 싶어. 여기 한 한국 아이 어머니의 보잘것없는 한식 도시락이 미국 현지의 한 학교에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상상해 보셨나요? 낯선 이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는 단순한 요리가 아닌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은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데요. 한국 음식인 김밥과 불고기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사랑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순간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감동의 순간들과 숨겨진 비밀들을 함께 밝혀보실까요? 지금 당신의 눈과 마음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은진입니다. 한국어로 제 이름의 뜻은 은혜와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달까지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저희 딸 소민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는 항상 제가 재미있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이 기억납니다. 남편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귀가했어요. 은진아, 회사에서 미국 지점에서 일하기를 원해. 그가 눈을 크게 뜨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야. 어떻게 생각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국이라고요? 너무 멀지 않나요? 하고 물으며 저는 부엌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소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를 바꿔야 하나요? 소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네가 사귈 새 친구들이 많을 거야. 좋게 생각해. 속으로는 솔직히 제가 말한 것처럼 자신감은 없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관습을 이해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그날 이후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져갈 짐을 여행 가방에 싸넣었어요. 저는 제 가장 좋아하는 요리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제 밥주걱, 어머니의 김치통, 그리고 돌솥 비빔밥을 위한 특별한 돌그릇까지요. 이것들은 단순한 주방 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마음의 고향 일부였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길은 더 넓었고 집들은 더 컸어요. 심지어 공기의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우리의 새 집은 녹색 잔디와 높은 나무가 있는 동네에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아직 집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인내심을 가져. 소민이는 다음 주에 새 학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 국제학교였어요. 저는 이것이 소민이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첫날 저는 학교 정문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학교를 보냈어요. 그날 오후 소민을 데리러 갔을 때 소민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학교는 어땠니? 저는 그녀의 가방을 받으며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녀가 작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해요. 하지만 엄마, 점심 식사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니? 모두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도시락으로 가져왔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소민이가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매운 김치찌개에 야채를 조심스럽게 썰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우리의 새 부엌을 채우며 그곳이 예전의 집 같은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소민이는 희망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내일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과 같은 음식으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우리 음식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소민이를 놀리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발요? 또 소민이가 애걸하듯 얘기했어요. 소민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누구인지를 인식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한국, 우리 가족, 우리 역사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래, 저는 소민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최고의 도시락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아마도 너의 새 친구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나머지 바쁘게 메뉴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야채와 고기를 넣고 김으로 싼 밥놀이요. 달콤하고 짭짤한 불고기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아이들을 위해 너무 맵지 않은 김치도요. 마침내 잠에 들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요리를 통해 말할 수 있었어요. 음식에는 그 자체의 언어가 있습니다. 배려와 사랑 나눔의 언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옛집과 새로운 집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준비할 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태양이 우리의 새 동네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숙련된 기술로 움직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김과 밥으로 쌓여 공유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은 소민이의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 위에 양념된 밥을 펴고 선명한 주황색 당근, 짙은 녹색 시금치, 노란색 단무지 등 화려한 채소를 깔끔한 줄로 추가했어요. 저는 밤새 재운 불고기에 쇠고기 얇은 조각을 넣고 모든 것을 단단히 말았습니다. 김밥을 완벽한 원으로 자르면서 저는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낯선 냄새에 코를 찡그릴까? 소민이가 당황하지 않을까? 그냥 음식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 저는 그것이 단지 음식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소민이의 도시락 통에 담고 조심스러운 영어 필체로 각 요리를 설명하는 작은 메모를 추가했어요. 저는 심지어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라고 쓰인 한국 서예로 용기를 장식했습니다. 와. 소민이는 그녀의 도시락을 보고 감탄했어요. 소민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모두가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엄마. 소민의 자신감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고 소민을 꽉 안았어요. 기억해, 저는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야.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침 내내 저는 집안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소민이의 점심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졌을까? 그들이 친절했을까? 저는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며 학교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세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소민이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다른 두 소녀와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빈 도시락통을 손에 들고 저를 향해 달려올 때 제 심장은 빨리 뛰었어요. 엄마. 그녀가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너무 빨라서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모두가 제 점심을 맛보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존슨 선생님도 보러 오셨어요. 존슨 선생님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는 학부모 도우미 중 한 명이에요. 그녀는 항상 모두가 무엇을 먹는지 지켜봐요. 그녀는 제 김밥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제 위가 조여들었습니다. 그녀가 화났니? 아니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음식을 나눌 때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그녀에게 한 조각을 드렸어요. 그녀는 맛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니? 그녀는 흥미롭다고 했어요. 소민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맛있는 것에 놀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브룩스 선생님도 오셨어요. 브룩스 선생님은 누구니? 그는 학교의 영양사예요. 그는 우리 도시락이 건강한지 확인해요. 그는 재료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한국 음식이 맛과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제 가슴에 자부심이 부풀었습니다. 제 딸 우리 문화의 작은 대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소민이는 우리가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했습니다. 제 새 친구 릴리가 내일 자기도 맛볼 수 있게 더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타일러는 김밥이 멋진 초밥 롤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말했고, 한국에는 자체적인 특별한 음식 전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미국에 도착한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소속감이요. 비록 저는 여전히 영어 단어에서 헤매고 간단한 심부름에서도 길을 잃었지만 제 요리를 통해 저는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내일 김밥을 더 만들 수 있어요. 소민이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어요. 물론이지 저는 가슴이 가득 차서 말했어요. 우리는 나눌 충분한 양을 만들 거야. 그날 밤 소민이가 잠든 후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내일의 점심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다양성을 추가할 것입니다. 고구마 튀김, 너무 맵지 않은 오이,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요. 저는 우리 요리의 색과 맛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국으로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내일에 대해 진정으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제 음식을 통해 저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 제 목소리를 찾고 있었어요. 각각의 공유된 한 입과 함께 우리는 문화 사이의 다리를 하나하나의 음식으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소민이가 처음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간 지 3일 후 저는 현관문 앞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학교 로고가 찍힌 공식 봉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소민이의 음식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봉투를 열자 초대장이 나왔어요. 김은진 님께서는 웨스트필드 국제학교 특별문화회의에 초대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김부희님, 저는 웨스트필드 국제학교의 가르시아 교장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초대장을 받으셨나요? 저희는 이번 금요일에 귀하의 한국 요리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저희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집에서 요리하는 주부일 뿐인데요. 소민이가 학교에서 보여준 음식은 단순한 집밥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시아 교장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문화의 교류였고 학생들 사이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거실에서 서성이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상상했던 미국 생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제 부족한 영어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소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조금 긴장됐어. 저는 고백했습니다. 소민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의 음식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최고의 김밥, 가장 맛있는 불고기, 그리고 특별한 양념의 나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각 요리마다 제가 쓴 작은 카드에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을 적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제 놀라움에 그곳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와 카메라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르시아 교장이 속삭였어요.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는 컸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교사들, 그리고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존슨 부인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브룩스 씨는 그의 영양 분석 차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은진 씨를 소개합니다. 가르시아 교장이 발표했어요. 한국 요리의 전문가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한식의 영양학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모든 영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10초, 20초가 지났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때 저는 소민이가 문 옆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2 손가락으로 입가에 미소를 만들어 보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가방에서 김밥 용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밥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부터 제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위해 이것을 만듭니다. 저는 용기를 열었고 방 안에 참기름과 신선한 채소의 향기가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신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것은 5,000년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음식이 5가지 색과 5가지 맛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룩스 씨가 일어섰어요. 그런데 김부인, 그런 색의 균형이 실제로 영양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김밥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5가지 색이 있습니다. 흰 밥은 탄수화물을, 녹색 시금치는 철분을, 빨간 당근은 비타민 어를, 노란 단무지는 소화를 돕는 효소를, 검은 김은 미네랄과 요오드를 제공합니다. 색의 균형은 영양의 균형입니다. 브룩스 씨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존슨 부인도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음식 샘플을 돌리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정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발효 음식은 어떤 건강상 이점이 있나요? 한국 식단에서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은 무엇인가요? 채식주의자를 위한 한식 옵션은 무엇이 있나요? 놀랍게도 저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영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존슨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30년 동안 학교 식단을 감독해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전통적인 미국식 급식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문화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미세스 김, 당신의 음식을 통해 우리 학교에 당신의 문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기립박수로 터져나갔습니다. 가르시아 교장은 제 옆에 서서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글로벌 런치데이라고, 우리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물론 한국 음식이 될 것입니다. 환호성과 박수 속에서 저는 소민이를 바라보았어요. 소민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우리에게 맞는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한국에서와 똑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 이야기꾼,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꿈은 두 세계가 만나는 곳, 김치와 햄버거가 같은 식탁에 놓이는 곳, 그리고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곳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글로벌 런치데이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전체 학교가 맛볼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적일 테지만 제가 마침내 잠에 들면서 저는 그 도전의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음식처럼 간단한 것을 통해 저는 제 옛집과 새집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런치데이 아침, 저는 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학교는 저에게 식당 주방 사용 권한을 주었고, 거기서 저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한국 요리를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메뉴 계획, 재료 쇼핑, 그리고 도움을 줄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에 며칠을 보냈어요.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종이 등불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한국 지도와 유명한 랜드마크를 보여주는 포스터가 벽을 장식했습니다. 누군가는 심지어 부드러운 한국 민속 음악을 재생하는 스피커도 설치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가르시아 교장이 제 옆에 나타나며 물었습니다. 미술교사와 학생들이 일주일 내내 장식을 준비해 왔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원봉사자 팀이 도착했고
저는 신속히 그들을 스테이션으로 조직했어요. 일부는 김밥 준비를 도울 것이고 다른 이들은 불고기를 요리할 것이며 또 다른 그룹은 채소 반찬을 담당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제대로 된 김밥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쪽 시연 테이블에 서서 발표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어 제가 김 한 장에 얇게 밥을 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밀은 밥에 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깔끔한 줄로 속재료를 넣으세요. 존슨 부인도 자원봉사자들 중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가장 열정적인 학습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밥 위에 당근 조각을 배열하며 물었어요. 완벽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손길을 갖고 계시네요. 그녀는 웃었어요.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서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식당은 흥분으로 웅웅거렸어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줄을 서서 화려한 음식 전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빙 테이블 뒤에 서서 제가 대접하는 각 요리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비빔밥입니다. 저는 호기심 많은 6학년 학생들 그룹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섞은 밥이라는 뜻이에요. 먹기 전에 이 모든 채소와 소스를 밥에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요? 한 젊은 교사가 바삭한 부침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파전 채소 부침개예요.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에 먹는 것을 즐겨합니다. 브룩스 씨는 근처에서 맴돌며 각 요리를 맛보고 만족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양 균형이 놀랍습니다. 그가 논평했습니다.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채소 모두 올바른 비율로요. 저는 소민이가 친구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너무 자신감 있어 보였고 그녀의 정체성에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김밥 만들기 워크샵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직접 롤을 만들 수 있는 긴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밥이 손가락에 달라붙을 때 키득거리고 롤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을 때 환호했어요. 먹을 수 있는 예술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한 소년이 약간 기울어진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가르시아 교장은 모두의 주의를 요청했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식당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미세스 김과 우리의 훌륭한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오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발표했어요. 글로벌 런치데이가 우리 학교에서 매월 전통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문화의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죠. 방은 박수갈채로 터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한국 먼저 라고 외치며 주먹을 공중으로 펌핑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장은 계속했어요. 미세스 김은 또한 우리 식당 직원과 상담하여 일부 한국 요리를 우리 정규 점심 메뉴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했습니다. 더 많은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행복과 자부심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가 끝나고 우리가 주방을 청소할 때 존슨 부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과를 드려야겠어요. 은진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에 외국 음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다르고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이국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빈 접시들과 행복한 얼굴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음식은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네요. 당신의 문화를 우리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제 남편은 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그의 아내인 은진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불고기로 다리를 놓고 비빔밥으로 장벽을 허물었군요. 소민이는 킥킥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를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음식을 공유함으로써 저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외국인 은진이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대사, 전통지킴이 연결의 창조자였습니다. 제 가족을 바라보면서 저는 집이 단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당신의 문화가 존중받는 곳,
당신의 음식이 공유되는 곳, 당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한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 학교 식당에서 저는 새로운 종류의 아주 훌륭한 멋진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가득한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지금 바로 저희 감사튜브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감동 사연은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과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힘 보태주세요. 그것은 좋은 영상 제작의 에너지가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